조합원님, 오늘은 재건축 주장자들의 숫자로 두 번째 계산서 임대 세대를 보겠습니다. 재건축만 하면 모두가 이득을 본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실현대는 숫자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을 더 받았는데 그 결과가 조합원 수익이 아니라 임대 세대로 빠진다면 그 재건축은 누구에게 이익입니까? 이 숫자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 측에서 직접 만들어 뿌린 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차익이 아닙니다. 임대 세대 때문에 사라지는 일반 분양 수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건축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 잠실현대 아파트 336세대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계산서 임대 세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실현대 336세대,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한 집 한 집의 평생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계산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무산되었지만 검증은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산서를 펼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대세대, 그리고 오늘 쓰는 숫자는 전부 재건축을 주장하는 쪽이 직접 만든 숫자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늘어난 집은 누구 몫이 됩니까? 늘어난 113세대 중 임대가 84세대, 일반 분양은 단 29세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들의 자료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출처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자료, 조합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을 하자고 주장하는 쪽에서 쩝 작성해 배포한 자료입니다. 용적률은 330%로 설계했다고 그들이 적었습니다. 재건축 후 449세대, 그중 임대 84세대, 이것도 그들이 적었습니다. 분양 365세대에서 기존 조합원 몫을 빼면 일반 분양은 29세대. 그러니 오늘 나오는 숫자를 두고 조합이 부풀렸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들의 계산서니까요. 먼저 잠실 우성 4차와 잠실 현대가 재건축을 할 때 비교표를 보십시오. 왜 잠실 우성 4차를 비교하느냐? 이것은 잠실 현대 재건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잠실 우성 4차의 집값과 우리 잠실 현대의 집값을 비교했기 때문에 똑같이 재건축을 할 때의 요건도 비교해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잠실, 같은 재건축,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우성 4차는 늘어난 집의 65.6%가 일반 분양, 조합원 몫이 커집니다. 잠실 현대는 늘어난 집의 74.3%가 임대, 국가 몫이 커집니다. 같은 용적률을 받아도 한쪽은 조합원이 가져가고 다른 한쪽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왜 우리만 이런 구조가 되었을까요? 먼저 우성 4차를 뜯어보겠습니다. 용적률이 194%에서 299%로 늘었습니다. 세대수는 555세대에서 825세대로 270세대가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270세대 중 임대가 93세대, 일반 분양이 177세대로서 66%가 일반 분양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재건축으로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말의 실제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재건축은 이렇게 합니다. 분양 세대가 늘어난 만큼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줍니다. 이제 우리 잠실 현대 용적률이 240%에서 330%로 늘었습니다. 세대수는 336세대에서 449세대로 113세대가 는다고 합니다. 이 늘어나는 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으로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4분의 1인 29세대에 불과하고 임대가 84세대로 늘어난 집의 4분의 3이 국가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용적률을 더 받았는데 조합원에게 남는 분양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정작 조합원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손실은 따로 있습니다. 임대세대는 LH공사가 사갑니다. 표준 건축비의 80%로 요즘은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은 한 채당 20%의 표준 건축비 공사비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즉 20%의 공사비 곱하기 84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다릅니다. 실제 공사비와 표준 건축비 차이는 굉장히 갭이 커서 실제로 20%라고 하는 그 손실이 공사 현장에서는 그 20%의 몇 배라는 것이 현재 공사 현장의 정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작은 손실입니다. 진짜 손실은 그 자리에 일반 분양을 했다면 받았을 분양 수익, 그 수익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쳐도 이 분양 수익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분양 수익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큰 조합원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계산서의 결론입니다. 용적률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늘어난 것은 임대세대였습니다. 재건축이라는 이름 뒤에서 늘어난 것은 임대세대뿐이었습니다. 다음 편, 세 번째 계산서, 재건축은 우리 땅을 얼마나 더 내놓아야 하는가, 기부채납입니다. 다음은 토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검증하겠습니다. 4편에서 뵙겠습니다. 조합원님, 우성 4차는 늘어난 270세대 중 임대 93세대, 일반 분양 177세대입니다. 잠실현대는 늘어난 113세대 중 임대 84세대, 일반 분양 29세대입니다. 가치 용적률이 늘어도 우성 4차는 조합원 몫이 커지고 잠실현대는 국가 몫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재건축 주장은 책임있는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저는 자료와 숫자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숫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성 4차 일반 분양 177세대, 잠실현대 일반 분양 29세대, 우성 4차 임대 93세대, 잠실현대 임대 84세대. 이 숫자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편은 기부채납입니다. 다음 편에선 우리 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재건축은 이름이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잠실현대 아파트 336세대 평생 자산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